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EF6 저번 시간에 쿼리문 작성하는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rder by birthday라고 조회를 해볼게요. 생일을 정순으로 정렬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똑같이 order by라고 입력을 하시고 s.birthday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birthday 순으로 쭉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birthday를 역으로 정렬하고 싶으면은 DESC였죠. 자, 마찬가지로 쿼리 표현식에도 descending이라고 birthday 뒤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birthday가 역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겠죠. 만약에 where문이랑 같이 쓰고 싶다 하시면은 birthday가 2월 2일보다 큰 것들만 보겠다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아까 from절 다음에 where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string.compare birthday 그리고 날짜를 입력한 후에 이것이 0보다 큰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4년 2월 2일보다 큰 것들만 이렇게 조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order by에 또 다른 구문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name을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쿼리 표현식에서도 컴마를 입력하시고 s.name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역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descending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 표현식과 SQL 쿼리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미트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그리고 리미트 10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10은 쿼리 표현식으로는 작성이 안 되고요. 메서드 구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take 1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봐보면요. 10개의 데이터만 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문에도 리미트 10이라고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인덱스 5부터 10개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kip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skip을 앞에다가 5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ake를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쿼리 표현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리미트 5,10으로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skip 메서드는 order by 정렬이 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order by 절을 이렇게 빼고 skip문을 사용하게 되면요,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죠. order by 메서드를 먼저 사용을 해야 정렬된 상태에서 건너뛰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 바이를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룹 바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문에서는 order by 이전에 그룹 바이를 작성하죠. 클래스 id를 그룹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표현식에서는 order by 다음에 그룹 바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룹 s by s.class id 이거를 into를 사용해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select 부분에 이제 이 그룹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클래스 id를 그룹의 key로 받아주고요. 그리고 총 카운트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는 g.count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들여쓰기를 좀 할까요? 그리고 스튜던트를 하나 추가를 해볼 건데요. g. 여기에 이 g에는 그룹핑된 스튜던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s new s.id 그리고 s.name을 이렇게 추가해주면은 쿼리 표현식이 완성이 됩니다. 쿼리 표현식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룹 바이를 작업을 해주고요. 실제 조회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클래스 아이디별로 각각 카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배열이 이렇게 추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너 조인 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쿼리문은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절부터 처음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C로 변수 네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context.classes
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join s in context의 students를 join을 할 거고요. on c.id와 s.class id가 서로 같다는 equal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건문이 where student의 birthday가 이 날짜보다 큰 값으로 조회를 하게끔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select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익명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name은 c.name을 추가해 줄 거고요. student name은 s.name을 추가하겠습니다. student birthday를 s.birthday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쿼리 표현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innojoin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겠죠? 실제 밸류 값을 보면은요. 클래스 네임, 그리고 student name, 그리고 birthday가 이렇게 조인이 되어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지연 로딩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델 작업을 할 때 버추얼 프로퍼티를 만든 것이 기억나시나요? 저 프로퍼티를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쿼리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밑에 부분은 잠시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쿼리는 from s in context student 조건문 where은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elect new도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넣어줄 건데요. 자, 여기에서 클래스 이름은 s 안에 있는 클래스 안에 name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자, 이 클래스는 버추얼 키워드로 가상 속성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성을 불러오게 되면 스튜던트의 포린 키와 매칭이 돼서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는 거죠. 널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널이라면은 비문자일이고 아니라면은 그대로 네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실행 계획문에 보면 inner join을 호출하고 있고요. 데이터도 조인이 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eft joi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ner join 대신 left join으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에 on 부분에서 into를 사용해서 joined 데이터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joined 데이터는 from으로 변수를 받아주고요. joined 데이터에 default if empty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은 left join이 완성이 되고요. 자, s는 지금 jd로 받아줬으니까 jd의 birthday로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자, jd는 left join이기 때문에 널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jd가 널이라면은 비문자열로 넣어주고요. 아니면은 jd birthday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시행 계획문을 보면 left outer join으로 조인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데이터는 널 처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모두 다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클래스는 아이디와 네임이 있지만 birthday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데이터로 임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튜던트는 아이디, 네임, birthday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두 테이블을 유니온 합쳐보도록 해볼게요. 클래스 쿼리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from c in context classes select new id는 c.id, name은 c.name, 그리고 임의로 만든 birthday는 빈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student 쿼리도 하나 만들 건데요. student 쿼리는 from s context student 그리고 select new s.id, s.name, 그리고 s.birthday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union 쿼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쿼리에 .union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안에 스튜던트 쿼리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니온 쿼리를 to list 해주게 되면은 유니온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유니온 쿼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유니온 all을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밑으로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유니온 돼서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SQL 쿼리문과 C# 쿼리 표현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업데이트 및 딜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